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골든클럽 정기준입니다. 한 주 만에 또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투자 전략 그 다음에 주간 유망주 추천드리려고 다시 카메라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종목 분석 바로 시간이 많지 않아요. 20분 안에 우리는 다 녹화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또 빨리 달려가야지 되니까는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자, 국내 주식시장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자, 이제 시장이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고점에서의 자, 반등하고 올해 들어서면서 저점을 찍고 상당히 좋은 반등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몇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 특히 북미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국내 주식시장 영향이 하락 모멘텀이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뉴욕 증시도 여러 가지 이슈들로 부진해지고, 그러다 다시 이렇게 고점에서의 레벨 한 단계 높인 이후에 바닥권 안정을 찾고 재차 쌍바닥 패턴을 그리면서 상승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지 될 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번에 나타난 반등이 돌파를 할 수 있겠느냐, 저항을 돌파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해외 증시 동향에서 보면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먼저 지난주 말씀드렸던 우리 투자 전략 기억들 하시죠? 인상 깊게 보신 분들도 많으시다고는 말씀을 주셨는데, 안 보신 분들도 계시긴 할 거예요. 지난주 투자 전략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자, 이 부분이죠. 저점 부분에서 혹시라도 글로벌 증시가 추가로 무너지더라도 하락폭은 제한적이고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된다 의견을 드렸었어요. 다행히 더 무너지지 않고 바로 반등을 해 나가는 모습이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난주까지 있었던 조정이 지난주에 매수 기회였다는 거죠. 국내 주식뿐만 아니고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다행스러운 점은 코스닥 지수로 다시 넘어와서 또 같이 보실 텐데요.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 역시도 강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하고 전반적인 흐름이 비슷해요.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고 있고 어느 종목들로 너무 편중된 상승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히 개인 투자자들 투자하기에는 많이 유리해진 상황이다. 시장 여건 자체가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당장 어떤 저항점이 일시적으로 기술적으로 부딪히더라도 시장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접근을 좀 더 주식 비중을 늘려서 가볼만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는 바로 해외 증시 중에서도 중국 증시에 있습니다. 자, 해외 증시로 넘어와서 상해 지수를 보실 텐데요. 자, 상해 지수 이제 국내 주식 시장처럼 연초부터 좀 강하게 올라붙었죠. 그러다가 좀 변동성 크게 조정 구간에서 이번에 이렇게 강력하게 빠져나오는 모습이에요. 국내 주식시장 흐름하고 차이가 현저하죠. 그렇죠. 코스피랑 어때요? 보시면은요, 변동성 자체, 상승 탄력도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작년에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뉴욕 증시였다면, 지금 올해 최근에 글로벌 주식시장 주도하는 거는 뉴욕 증시가 아니에요. 중국 증시예요. 그럼 중국 증시가 오른 이유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올해는 중국 증시라고요. 중국 증시 조정 보일 때도 분명히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리고 반면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에 비해서는 약해요. 다우지수 보실 텐데요. 다우지수 보시면은 중국 증시랑 비교해서 보시니까 분명히 약하죠. 뉴욕 증시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 중국 증시로 넘어왔다는 것은 큰 틀에서 한 10년 이상의 장기 트렌드를 봤을 때 상당한 변화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 주식시장은 뭐가 더 유리하겠느냐? 사실 낀 상태다. 뭐 일본도 한번 보실 텐데요. 자, 니케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과 국내 주식시장보다 사실은 좀 더 못한 모습이죠. 이제 연초 바닥권부터 흐름을 보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한국이 선진국에 있다는 겁니다. 자, 각권만 그동안 많이 비교했던 대만 증시만 하더라도 보시면은 국내 주식시장은 달라요. 오히려 중국보다도 이번에 대만이 더 강했어요. 이것도 상당히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중국 증시보다 각권이 강했다는 점. 그리고 자, 홍콩 항생도 보실 텐데요. 홍콩 항생 역시도 중국보다 좀 더 강한 흐름이 보여졌다는 거. 중국이 주축이긴 하지만 지금 중화권 증시에서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중국보다 작은 그런 지수가 같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갔다는 거예요. 이게 얘기해 주는 건 주변 증시를 중국 주식시장에 끌고 가겠다는 거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금융투자시장을 움직이는 많은 여러 종류의 자금이 있어요. 이런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지 돼요. 그런 동향에서 이미 작년부터 뉴욕 증시에서는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투자 전략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해서 드렸던 거고요. 국내 주식시장이 사이에 껴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죠. 아까 흐름 보셨듯이 그만큼 경제가 좋다는 얘기죠. 이 규모에 대해서 따졌을 때 질적으로 따졌을 때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IMF에서는 한국을 10대 선진국으로 봐요. 그러니까 국내 경제 상황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미 많이 성장해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역시도 돈의 흐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소외가 되는 게 국내 주식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뉴욕 증시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량주냐, 대형주냐, 아주 대형주냐, 중국 증시도 아니죠, 우리가. 대형주냐, 아니면은 소형주냐, 코스닥 소형주 같은 그런 개별주 소형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은 우량주 쪽에, 분명히 우량주 쪽에 붙기는 하지만 애매해요. 그래요, 우리 돈이 이동 경로가 뉴욕에서 뉴욕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주변 증시로, 중국 증시에서 주변 증시로 확산이 되고, 양쪽에 이렇게 껴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쪽에서 오히려 중국 증시의 영향을 더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중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증시가 우량주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 중국 증시와 딱 붙어 있는 주변 증시들이 동반된 강한 흐름을 보였다면 이게 계속해서 대형주만 가진 않거든요. 중형주도 가거든요. 국내 주식시장도 때를 찾아야지 되겠지만은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도
분명히 그 시기가 올 거라는 거죠. 중형주처럼 가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전 세계에 상장된 종목들 재무 데이터들이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주가 격차가 벌어지고 재무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적 대비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싸다. 더군다나 한국 주식시장이다. 한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안정성에 대해서. 남북관계 때문에 지정학 리스크가 있었었지만은 그런 점들 감안한다면은 얼마든지 국내 주식시장은 충분히 주가가 좋은 흐름을 연중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다시 코스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좀 기술적으로도 분석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주봉으로 보시겠습니다. 안타까운 게 작년 이때 몇 월인가요? 9월인가요? 9월, 10월 이때 10월 급락장에서만 지지를 해줬어도 이때 지지만 해줬어도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수익이 많이 나 있을 거예요. 참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 시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시기를 그래서 작년 10월이라고 봐요. 너무 많은 걸 잃고 너무 많은 게 무너졌어요. 이때 흐름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매물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심리적 저항도 연결이 되겠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주봉선 차원에서는 이 하락 추세에서의 저항이 무겁다는 거죠. 이게 뭐 다른 것보다도 무섭다, 아니면 공포스럽다, 공포를 느끼게 해준다,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다른 문제보다도. 오히려 펀더멘탈적으로 놓고 본다면 가능성이 많지만 지금 당장에 보이는 기술적인 그런 압박감들이 사실 무리한 베팅을 꺼리게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내 그냥 일반 투자자들 뿐만 아니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 역시도 이러한 저항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살펴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좀 꺼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심리적인 꺼림이지, 우리가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한다면 그런 심리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부분들이 이긴다는 거죠. 또 실질적으로 향후 하반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고 주가가 저평가가 돼 있다, 가치 대비해서. 그 다음에 신성장 산업들에 대해서 성장 전망이 또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사실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현재 우리가 저항으로 느끼고 있는 그 부분을 대번에 넘어버린다고 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추세의 저항이 오히려 지지권이 돼버리거든요. 한 끗 차이에요. 내려오는 추세의 고점이 저항이 되느냐 지지가 되느냐는 몇 포인트 선에서 결정이 돼요. 불과 한 3, 40포인트 선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친다면 단순히 우리가 저항을 예단을 해서 지금 고점이다 팔아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단타 칠 때 종목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수를 볼 때는 절대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뭐 박스권에서 좀 흔들릴 수도 있고 고점 저항권에서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급락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세를 가는 데 있어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중국 증시 비롯해서 대만 주변의 홍콩 증시들 다들 이 선을 돌파하고 나갔잖아요. 국내 주식시장도 멀지 않았어요. 걔네들이 주춤할, 그 증시들이 주춤할 때 오히려 국내 주식시장 더 크게 치고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분기 중에 2300선 넘을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큰 종목들에 대해서도 바라봐야지 돼요, 우리가. 계속 작은 종목들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으로 넘어가야지 되겠죠. 제가 지금 2주 전,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종목을 드려야 되는데 2주 전 종목 칩스앤미디어였습니다. 칩스앤미디어, 네, 칩스앤미디어가 지지난주에 주간 유망주에서 추천을 드렸었죠. 계속 리뷰를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수 추천이 이 당시에 이루어졌었고, 네, 주간 단위로 보면 어제 급등했어요. 네, 어제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문의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관련돼서. 근데 지금 저희 추천드리고 40% 넘게 수익이잖아요, 종목이. 2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약 2주, 뭐, 그 다음 주니까는 2주도 안 되죠. 거래일로 따지면 한 8거래일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7거래일, 8거래일 되는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40% 넘는 수익,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뭐, 펀더멘탈 관련된 부분은 말씀드렸으니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좀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올라왔어요, 단기에. 그래서 지금은,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 시세 정도에서는 이익 실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세를 또 새로 만들 거예요. 추세를 새로 만들면 조정했을 때 오히려 노려보자. 그때 또 한번 유망주로 나오면은 말씀드리겠고요. 자, 빨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 베스파예요. 이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악재가 나왔어요. 갑자기 그날 지난주에 주간 다음주 유망주로 말씀드리고 바로 월요일날 일단은 우리가 종목 매수하기 전에요. 항상 종목이 흘러내리면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떨어지는 칼날에 손을 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이렇게 우리가 뭐 주간 단위로 보고 좀 중장기적으로 시야를 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떨어지는 칼날은 절대 잡지 말자.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일단 유료 서비스에서는 저점에서 이날이죠.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심각한 그렇게 6개월 동안 버그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베스파 같은 경우에 문제가 게임이 많지가 않았었는데 지금 2분기에 신작이 발표가 됩니다. 그 게임이 단일 게임이었다는 게 할인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2분기에 그런 요인이 해소가 되니까 지금은 좀 매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저가 매수 기회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다음 주 유망주입니다. 다음 주 유망주 뷰웍스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기술적으로 자 최근에 패턴이 뭐라 그랬죠?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주목해라. 대표적으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실적도 좋습니다. 실적 역시도 지금 다시 실적으로 넘어와서 보시면은 자 실적 좋죠. 매출액 증가세 좋고 영업이익 증가세도 좋습니다. 의료용 영상 장비 업체예요. 상당히 고부가 가치고 이런 부분들 놓고 본다면은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중장기 안목에서 지금 매수할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다음 주 유망주로 소개드립니다.
지금까지 골든클럽